자, 브리지 인디케이션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환자들은 막무가내로 나는 벤치하기 싫다. 리무바블이 아니고 그 픽스드 브리지로 해주라. 근데 우리가 치과의사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환자 뜻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디케이션이 안 되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항상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그래서 브리지를 하려면 적절한 어버트먼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위치에. 그 어버트먼트는 또 건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지대치가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치아가 미싱돼 있다면 미싱된 치아의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믿을 만한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미싱된 공간이 너무 많으면 이쪽하고 이쪽만 있어가지고 곤란할 때는 중간지대치라는 것. 이 중간지대치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걸 intermediate abutment, 중간지대치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 대해서는 이 그림으로 이제 알겠는데, 건강한 지대치는 무엇이냐? 건강하지 않으면 브리지 지대치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건 차라리 브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치아는 뽑아야 되는 그런 치아들은 뭐냐? 일단 건강한 것은 코로날 포션이 건강하거나 속에는 펄프가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픽스 브리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치아라는 것은 위에 좀 충치가 먹고 위가 깨지고 이런 혹은 non-vital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서포팅 보니 스트럭처 문제입니다. 본 서포트가 좋으냐, 그리고 루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루트가 개수가 많고 뭐가 지금 저 스피커에서 자꾸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웬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는 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루트 모양도 동그라니 이렇게 구강효과에서 이를 뽑기 쉬운 그런 그 치아가 아니고 구강효과에서 이를 뽑을 때 이가 부러지고 깨지고 뽑기가 힘들고 이런 루트를 가진 그런 루트라는 것은 동그란 어떤 원통형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길고 또 모양도 커브되어 있고 동그란 게 아니고 좀 납작한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루트, 네모 모양에 가까운 동그란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우리 구강외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쁜 루트인지 모르지만 보철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지대치의 루트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코로날 포션에서는 우리가 문제될 거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코로날 포션에서 혹시 캐리어스가 있거나 혹은 치아가 아닌 바깥쪽 소프트 티슈에서도 페리오돈탈시스가 있다면 이건 이제 사전에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non-vital 투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non-vital 투스는 카날 필링을 잘 하고 에피칼 리전만 없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가 미싱돼 있으면 믿을 만한 두 개의 치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치아는 좋은 본 레벨을 가져야 돼. 좋은 본 레벨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아 개수가 여러 개가 미싱된 상황에서는 브리지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간 지대치라는 것이 하나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역학적으로 보면 이 중간 지대치는 어떤 이쪽을 힘을 가해주면 이게 시소 지렛대 역할하고 이쪽에 힘을 가해주면 이게 또 시소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좌로 삐까덕 갔다가 우로 삐까덕 갔다가 좌로 우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시소 효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 지대치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100% 리지드 브리지로 만들었을 때 이 중간 지대치가 좀 부대낄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또 기억해 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오네요. 이 중간 지대치가 너무 삐끗삐끗 토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한쪽은 넌 리드 커넥터로 연결을 끊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번 챕터가 국가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도 국가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골드 크라운을 썼던 시절의 얘기거든요. 주로 골드 크라운을 썼던 시절. 요즘에는 올 사람 얘기를 할지 이제 이런 걸 쓰면서 이런 건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 그 국시 그 뱅크 데이터베이스 속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넌 리드 커넥터를 설치한다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쪽이 전추부죠. 이쪽이 굿주부죠. 굿주부 쪽 미싱 스팬은 앞쪽에다가 설치해야 돼요. 위치는 이 자리에서 설치하는데 이 넌리드 커넥터나 한쪽은 키가 있고 들어가는 키가 있고 한쪽은 키웨이 받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가 있는데 그 받아주는 쪽 그 피메일 파트가 이 지렛지에 노예가 되고 이 키 파트는 이 판닉에 놓여야 됩니다. 키 파트는 이 판닉의 키는 다시 키 이쪽 뼈 쪽 나오는 이 키는 판틱에 연결해야 되고 이걸 받아주는 이 받아주는 키웨이 이것은 지대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위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키가 있어야 되고 어디가 키웨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국가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오래 씹을 때 이게 장착이 잘 된다. 이런 배열로 해야만 장착이 잘 된다. 왜냐하면 모든 힘은 이런 방향으로 힘이 가해집니다. 교합력이 가해지면 이런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때 이런 형상일 때 히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메지알 벡터와 버티칼 벡터가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좋다. 만약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벗겨진다.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미싱돼 있을 때 양쪽에 지렛대가 있는 이런 설계가 좋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지렛대가 있고 한쪽은 지렛대가 없다. 이건 역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어떤 연구 논문 결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엔티스 로우에 대해서 CR 레이쇼, 크라운 루트 레이쇼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엔티라는 사람이 1926년에 논문집에 발표한 내용이요. 브리지 제작할 때 미싱된 스팬이 다르고 또 치아도 다르고 치아도 큰 치아가 있고 작은 치아가 있고 이렇게 치아 크기도 다른 경우가 있고 미싱 스팬도 다를 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기대치의 개수를 선정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법칙이에요. 브리지 제작할 때 미싱된 스팬은 어떤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싱된 스페이스, 이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 이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 이것 두 개의 합보다도 기대치로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의 면적이 더 넓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이 법칙인데, 이건 뭐 과학적인 법칙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생각이었지만, 그냥 아직까지도 이 앤티슬로우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과학적으로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법칙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죠. 미싱된 스팬이 많아지고 미싱된 치아가 큰 치아, 루트 에리어가 넓은 그런 치아일수록 기대치도 그에 상응할 만큼의 루트도 크고 넓고 길고 한 치아를 그만한 개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도 그런 개념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앤티슬로우라는 것이 있다. 또 어떤 치아는 발치해야 되고 어떤 치아는 발치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모든 게 상대적인 치아예요. 모든 치아가 다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1:1 이하인 이런 환자는 그러면 전부 다 뽑아버리고 총이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물론 있어서 고민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1:1 이하면은 브리즈 지대치로는 부적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크라운 루트 레이쇼를 보통 1:1이라고 교과서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루트가 더 0.5%, 50% 정도 반은 1:1.5가 가장 바람직하다. 아주 젊은 사람, 이제 막 아무런 병이 없는 아주 젊은 사람에게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라운 루트 레이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라운 루트 레이쇼에 앞서서 모빌리티가 없어야 되고 치주 건강이 건강해야 되고 교합력이 정상이라는 이런 조건 하에서 아까 아이디란 레이쇼, 최소한의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앤티슬로우는 루트가 하나짜리 루트도 있고 이렇게 루트가 2개짜리 치아도 있잖아요. 두 개짜리는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인접치아의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를 한번 상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 이게 앤티슬로우죠. 이것보다는 이것하고 이것을 합쳐놓은 것이 이것보다는 넓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있었던 그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를 감안했을 때 이것과 이것을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가 더 커야 되겠다 하는 게 앤티슬로우입니다. 이제 이런 건 하나짜리는 문제가 없죠. 이제 2개, 3개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것하고 원래 있었던 루트 서페이스가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하고 이걸로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를 더 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앤티슬로우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보다 이거하고 이것을 이게 넓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브리즈 인디케이션이 되지만 그렇게 가져갈 수 없으면 브리즈를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리즈를 못 만들면 어떻게 하죠? 임플란트를 하거나 뉴럴 파셜 덴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브릿지 하기를 원해요. 임플란트 하는 것 혹은 리벌 파셜 덴처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브리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브리지 하기를 원하고 브리지과 의사는 이 사람이 브리지 인디케이션이 되느냐를 엄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1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오케이. 물론 아까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모빌리티도 없어야 되고 진행적인 치주 질환도 없어야 되고 교합도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이런 조건하에서 이게 1:1이 중요한 요소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얘기했어요. 헬티한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크라우드 레이션은 1대1 이상이 돼야 된다. 치아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마다 치아마다 다르니까 미스팅된 루트 서페이스 에리어 합계가 기대치의 루트 서페이스 합계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기대치가 더 넓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아주 심플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심플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엠티스 로우만 오케이 하면 되느냐는 거죠. 롱스팬 브리지에서. 롱스팬 브리지에서는 엠티스를 길게 만들어주면 자가 긴 브리지를 만들게 되면 긴 브리지라면 힘이 가해질 때 휘청휘청하는 상하로 휘청휘청하는 이런 느끼가 있게 되면 결국 이 지대체가 휘청휘청하게 되고 지대지와 크라운을 연결하는 그 시멘으로 접착을 하는데 그 시멘 필름 그 레이어, 시멘 브레이크다운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커넥터가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길게 지대치를 연결하면 엔티티 로우에 충족은 하겠죠. 그러지만 엔티티 로우에 충족한 데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휘청거리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4개가 미싱됐다 하면 이건 브리지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설사 엔티티 로우에 부합하게 많은 기대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또 고려해야 된다. 이제 루트 형태는 아까 루트 서피스 에리어만을 보는 것이 엔티슬로우죠. 엔티슬로우는 루트 페런털 멤브레인 서피스 그 면적만을 봤는데 꼭 면적만은 문제가 아니다. 면적만은 문제가 루트 단면적이 루트가 이렇게 생긴 루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루트는 이렇게 이런 루트가 있다면 어떤 같은 루트 서페이스 면적은 같을는지 몰라도 요런 삐딱한 모양으로 되는 네모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는 루트가 더 좋은 루트다 하는 얘기죠. 이제 코로널 포션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규모에 의해서 코로널 포션이 많이 달아지고 깨지고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보철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크라운 랭스닝을 통해서 좀 그러니까 크라운이 노출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버티컬 디멘전을 약간 증진시켜줘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코로널 포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루트 모양은 뭐가 더 유리한 것인가. 엔티슬로우 하나만 보지 마라. 엔티슬로우하고 우리가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 지금 두 법칙을 이게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이외에도 우리가 루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걸 또 봐야 된다. 혹은 너무 많이 달아있으면 혹시 크라우드 레이시오가 현재는 1대1이지만 크라우드 레이시오를 맞추다 보면 이게 혹시 또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그래서 그게 휘청거리는 문제가 있게 되면 결국 이런 시멘 필름 시크니스 부분에 있는 시멘트가 워시아웃 깨져가지고 브레이크다운 될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자 여기가 1이라는 길이에요. 1. 여기는 3이라는 만큼의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3배가 커졌으면 3배만큼 커지는 거 3의 3승배가 커져요. 3승배. 함상 3승배가 커져요. 2배만큼 커졌으면 2의 3승배. 2배만큼 커졌으면 8배고 3배만큼 길어졌으면 27배로 휘청거림이 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티스로우와 크로널 루트 레이시오만 우리는 보지 말자.
이것까지 보자. 루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또 루트 모양이 이게 좋죠. 여기서는 이것이 좋고 여기에서 또 좋은 루트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자. 이건 뭐 해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진지벡터미를 좀 해줘야 될 상황이죠. 진지벡터미를 해서 조금 크라운을 노출시켜줘야 될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교환면을 다시 재형성해주는 교환면을 버티컬 디멘션을 높여서 재형성해주는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금속, 특정 금속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 환자인가? 혹시 옛날에 브리지를 했는데 브리지가 세컨더리 케어, 브리지 해주면 바로 세컨더리 케어 생기고 해주면 세컨더리 케어 생기고 이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환자는 투스프랩을 해서는 안 될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브리지를 못 해주는 거죠. 브리지 못 해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임플란트 하거나 리모얼 파셜 덴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치아를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크라우드 레이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알베올라 본 리소프션. 근데 이것이 알베올라 본이 항상 이렇게 똑같은 레벨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깊숙하게 그냥 흡수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본 흡수되는 정도를 또 봐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그 진행 중인가도 봐야 되겠다. 소프티슈 건강도 봐야 되겠다. 덴탈 아치가 우리가 캐나인부터 제2대구치까지는 자, 덴탈 아치를 보면요. 캐나인부터 제2대구치까지는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이쪽도 캐나인부터 제2대구치까지는 스트레이트예요. 근데 이 앞쪽은 커브예요. 커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교적 강한 힘이 가해져도 좌우 이쪽으로 짜우뚱짜우뚱하는 토크 포스가 적어도 생기지 않는 에어리예요. 이 구간은. 그렇지만 이 전방부, 이 전치부는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넘어가려는 토크 포스가 생기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커브드 덴탈 아치는 교합력이 가해지면 다른 부분이 벗겨지려는 토크 포스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벗겨진 걸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리텐션을 더 지대치를 하나 더 연장을 해가지고 카운터 밸런싱 리텐션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빨리 넘어가죠. 아까 이런 커브드 아치에서는 전칩으로 사과를 꽉 씹으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자꾸 벌렁 쪽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묶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묶어줘, 스플린팅을 해줘. 이것도 카운터 밸런싱 스플린팅입니다. 카운터 밸런싱 리텐션을 위해서 카운터 밸런싱용 스플린팅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자꾸 국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 마이크를 켜고 있으면 마이크를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합이 또 이거 우리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상하골과 하하골은 끊임없이 다이나마이트가 쾅쾅쾅 부딪히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합력이 어떻게 가해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치주도 파괴되고 보충물도 파괴되고 교합면도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오럴 하이진 케어를 잘못하면 캐리어스나 페리오 프로블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겠다. 환자가 너무 젊은 환자는 펄프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투스프랩 하면서 너무 나이 든 환자는 변화된 구강 교합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나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치아가 발치될 대로 방치되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배합치가 이롱게이션 되고 인접치가 옆으로 특히 디스탈 쪽에 있는 치아가 메지알로 틸팅 되기 때문에 뭐 이건 불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몇 도까지가 한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5도 이상 이것이 넘어지면 교정력으로 세워본 다음에 이걸 하든지 아니면 브리지로 사용 못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계속 지금 뼈가 나빠지고 있느냐, TMJ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은 치아가 오래 발치됐을 때 동시에 이런 일도 생길 확률이 높다. 교합 관련되는 몇 개의 논문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줄게요. 내가. 자, 힘의 방향이 어떻게 레스토레이션이나 준주의 치주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쳐? 이게 2001년 JPD에 내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옆으로 가지는 굉장히 좀 파괴적인 힘이죠. 뭔가 부러지거나 깨지게 생겼죠. 치아가 깨지든 차가 깨지든 본이 나가든 치아가 나가든 뭐 이런 것이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인다. 그래서 교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뭐 앤티스 로우 때문에 지레치를 하나 더 쓰고 덜 쓰고 본 레벨이 좀 더 높고 낮고 뭐 그 영향이 있지만 교합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앤티스 로우하고 본 레벨하고 또 브리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얘기를 비교해 본 건데요. 힘은 거의 치아 장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힘이 치아 장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지만 최종적으로 모빌리티를 보세요. 치아는 메지알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메지알. 특히 전치부 쪽에 컨택이 소실되는 전치부가 치아가 미싱된 치아는 굉장히 메지알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미싱되면 구치부 쪽이 메지알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론 본 레벨이 떨어지면 지대치 쪽에 엄청나게 더 큰 힘이 가해지게 되면 또 탈이 날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앤티슬로우에서 스프린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한 치아가 더 유리하고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이게 메지알 벡터라는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크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합력을 버티칼로 갈 때는 거의 아무런 힘이 안 가해진 것처럼 잘 버티는데 측방력이 가해지거나 오블리크하게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치아가 움직인다. 그거 치아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발생되는 그 스트레스 양을 봤더라도 똑같은 10kg인데 이렇게 큰 힘이 가해지고 이렇게 힘이 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디자인의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역할이다. 내부 디자인이 어떻게 설계됐느냐 보다도 힘의 방향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캔틸레버를 하나 달아놓으면 이게 지금 캔틸레버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캔틸레버를 달아놓으면 휘청하니 이렇게 넘어진다. 이거. 자, 이렇게 캔틸레버의 문제점 그리고 엔테리어 벡터의 문제점, 측방력의 유해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에요. 누가 뭐 반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버티컬 포스로 왔을 때 측방력이 가해질 때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실은 있다는 얘기고 치주 상태는 이 치주과 시간에 여러분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건너뛰어도 돼요. 여러 가지 치주과적인 것은 기초공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고층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닥에다가 지하실 공사 그 밑에다가 또
콘크리트 파일을 깊게, 쇠 파일을 깊게 박은 다음에 위에다가 건축을 하듯이 우리도 치주 상태가 건강해야지 위에 보초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주가에 사는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태로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상태를 바로 보초를 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바로 핸드피스 들고 이런 환자한테 그냥 달라들면 안 되고 하나하나 치료가 불가능한 거, 치료 가능한 걸 클래식화한 다음에 분류한 다음에 치료 가능한 것은 치주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브리지를 해야 한다. 치주와 관련해서 항상 치주 및 그 고정성 보초라고 관련해서 항상 중요한 것이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는 개념이에요. 바이올로직 위드스. 이 크라운은 마진이죠, 이것이. 이게 크라운이거든요. 이 크라운은 마진, 이 부분에서부터 이까지, 이 알베올라 본 크레스트까지, 여기가 바이올로직 위드스가 확보되지 않으면 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자연치아에서 본 레벨이 알베올라 본 리접션이 심한 사람 혹은 정상적인 사람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사람이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하고 에피델리알 어태치먼트하고 이것이 요 정도 폭 합이 한 2mm 정도 요 정도 폭의 레벨을 가지고 있더라. 이 리치크레스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2mm 정도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브리지를 만들 때도 이 2mm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만성염증이 생긴다.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만성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올로직 위드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구치는 소구치가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소구치 하나, 이거 소구치 하나,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시 어느 쪽에 한자가 심각한 파괴가 있다 하면은 잘라버리면 그거 하나가 훌륭한 소구치가 됩니다. 이 소구치에 비해서 견줄 만한 바이카스피데이션, 소구치화를 만들어가지고 소구치처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틸팅돼 있으면 교합력이 정상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레터럴 포스가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 치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결국 레터럴 포스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항상 파괴적인 힘이기 때문에 레터럴 포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치아를 똑바로 세워놔야지 교합력이 가해질 때 파괴적인 힘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orthodontic 리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아는 다른 편법은 차선책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교합력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치아 장축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아주 작은 스트레스만 내부에 발생하고 치아 모빌리티도 없지만 이렇게 측방력이 가해지면 이건 오블릭한 측방력이 가해지면 모빌리티도 심해지고 이런데 엄청난 스트레스도 발생을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똑바로 세워서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물론 브리지를 만들면은 싱글로 있을 때보다는 조금 개선은 돼요. 역학적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훨씬 이 치아 내부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그래서 교정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옆으로 폭 튀어나온 인접치아 이게 이 자리에 걸리니까 옆에 치아를 살짝 깎아버리고 이렇게 브리지를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여기에 굉장히 마주보는 두 엑시얼러로 패러렐이 깨져 있기 때문에
스매트 리텐션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인접치아를 좀 깎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제일 간편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치료 옵션이다. 가장 좋은 것은 교정 치아를 위해서 업라이팅 하는 게 좋다. 또 다른 방법은 이 문제가 많은 이쪽은 그냥 놔두고 파셜 버니어 크라운, 파셜 버니어 크라운으로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커버하는, 여기를 커버, 여기는 풀 버니어, 여기는 파셜 버니어 크라운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메지알 하프 크라운이라고 하죠. 메지알 하프. 메지알 즉 쓰리쿼터 크라운 중에서 메지알 즉, 보통 파셜 버니어 크라운은 페이셜 측을 인텍트하게 놔두고 프록시말과 링거를 커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디스탈 쪽을 인텍트하게 놔두고 버칼, 링괄, 메지알을 커버하는 그런 메지알 하프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인접치아를 이 자리를 깎지 않기 위해서, 인접치아 이 자리를 깎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일단 이 치아 장축 방향으로 내관을 하나, 이 패스브 인서션으로 내관을 하나 만들고, 이게 내관이에요. 이너 크라운을 만들고, 밖에다 그루브를, 이너 크라운 외부에는 밖에다 그루브를, 리텐션 그루브를 충분히 줘가지고 이것의 외관을 아우터 크라운을 외부에 만들어주는, 이것이 우리가 망원경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망원경 내경이 있고 큰 그 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텔레스코픽 크라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텔레스코픽 크라운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것도 일종의 텔레스코픽인데, 이건 텔레스코픽이 아니고 여기 정상적인 크라운을 하되 이 부분만, 정상적인 크라운 모양을 하되, 정상의 아나토미의 크라운을 하되 이 부분만을 이쪽 구조가 들어갔다 나왔다 접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키웨이 방식으로 이쪽 부분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 등등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디케이션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인디케이션은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본 레벨 관점에서 보면 크나플 레이쇼가 1:1 이상이 되고 앤티슬로우에 충족해야 된다. 이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충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본 레벨이나 루트 모양, 루트 개수, 이걸 더 중요시하지, 브리지에 있어서는. 충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그러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리커런트 캐리어스가 혹시 생기는가 하는 문제하고, 혹시 내부에 있는 그 펄프가 탈이 생겨가지고 에피칼 리전이 생기고 퍼스가 생기고 혹시 지대치에 통증이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쓰죠. 세컨드 캐리어가 생기지 않은 문제하고 혹시 펄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런 건 신경 쓴다. 그래서 충치가 있으면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바이탈 투스는 뭘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우리가 크라운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이런 데가 충치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걸 레진 필링 해놓은 다음에 크라운을 하지 않아요. 크라운 할 때 이미 이렇게 깎다 보면 이 부분이 혹시 이런 데가 이렇게 충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데가 충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충치가 있다 도 크라운 프랩 하면서 다 제거가 되고,
혹시 조금 더 충치가 크다 하더라도 이 부분 프랩을 조금 더 해주면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가 안 되지만 반드시 귀찮아도 반드시 미리 수복을 해야 될 경우는 이런 세 가지의 경우다. 서비칼 마진, 크라운은 마진에 해당됩니다. 즉, 이 자리나 이 자리, 이게 마진에 해당되는 부분에 충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우식증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지대치 형성을 만들 수 없을 정도, 정상적인 힘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그 골드 크라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펄프 이리테이션을 걱정해야 될 경우죠. 그러니까 캐리어스를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메탈로 되어 있는 크라운을 수복해 주면 메탈이 열 전동성이 높기 때문에 펄프가 차갑고 뜨거운 것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펄파이티스를 생기게 하고 에피칼 리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서멀 쇼크로부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스를 깔고 필링을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반드시 수복을 한 다음에 크라운을 해야 될 그런 경우다. non-vital tooth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엔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에피칼 쪽에 문제가 현재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포션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떡하냐? 코로나 포션이 하나도 없으면 루트만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루트에다가 포스를 박아가지고 하고 혹은 덴틴에다가 핀을 꽂아가지고 위에다 코어를 빌드업해서 크라운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크라운은 껍데기가 에나멜이죠. 껍데기 에나멜은 상당히 강하지만 내부에는 덴틴과 펄프는 굉장히 소프트하죠. 그래서 강한 에나멜층은 끝까지 잘 버텨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랄지 어디서 딱 방호막이 파괴가 되면 그다음 내부는 확 그냥 여기 침범이 되고 껍데기에는 에나멜층만 남겨두고 내부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껍데기가 조금만 이 조금 억세스 오픈 부분이 조금만 하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이걸 다 덴틸 서포트가 없는 프리 에나멜 이런 걸 다 제거를 딱 하다 보면 치아가 조금밖에 안 남고 다 제거가 된 이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껍데기는 멀쩡해도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발치를 해야 될 이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났을 때, 아, 이만큼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 어떻게 수복할 것인가? 바로 크라운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필링으로 할 것인가? 필링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핀홀 같은 걸 좀 뚫어가지고 리텐션을 좀 얻은 다음에 코어를 빌드할 것인가? 혹은 엔도한 다음에 포스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이 경우는 핀을 이용하는 경우죠. 이건 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앤티슬로우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앤티슬로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카운터 밸런싱 리텐션, 커브드 덴탈 아트에서 카운터 밸런싱 리텐션을 전치부에서 카운터 밸런싱 리텐션을 위해서 혹은 전치 앤티슬로우를 맞추기 위해서 인접자를 하나씩 개수를 넓히는 것이죠. 넓히기 위해서는 인접자하고 리지드 조인트로 묶어서 넓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플린팅이라고 합니다. 플린팅.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교합력이 좀 더 여러 개의 지대치로 분산이 되고 동요도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의 그 이유 때문에 한다. 카운터 밸런싱 리텐션, 그리고 지대치 개수를 자꾸 보충해가지고 엔티스로우를 맞춰주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이 부분을 좀 중요할 필요가 있어요. 스플린팅 하려면 원래 치아보다 좀 더 믿을 만하고 더 강한 치아를 스플린팅 해야지 이익이 있는 것이지, 이거 언제 발치할지도 모르는, 점점 상태가 지금 현재 나빠지고 있는, 자꾸 부대끼고 있는, 그리고 크라운 레시오도 좋지도 않고 모빌리티도 있고, 이렇게 더 나쁜 치아를 자꾸 개수만 늘려가지고 엔티슬로우 조건만 그 조건만 더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스플린팅 하고자 하는 그 지대치가 적어도 더 강하거나 더 믿을만 해야지 스플린팅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크라운 하나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그만큼 더 드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하나 더 연결은 그 치아 때문에 브리지 전체를 탈이 나가지고 브리지 전체를 제거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스프린팅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인접치아를 더 연장하고자 할 때는 더 강한 치아를 골라서 연결해야 한다는 이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꾸 롱 스팬이 되고 스프린팅이 되고 하다 보면 치아가 아주 가지런하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치부는 앞쪽으로 각도가 되어 있고, 캐나인부터 전치부는 앞쪽으로 이렇게 그 레비알 인클리네이션 되어 있죠. 전치부나 굿치부 할 것 없이, 아니 상하기나 하하기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롱 스팬이 되면은 커베처 각도가 서로 다른 이 그 지대치들을 서로 동일한 패시브 인서션으로 맞추어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패시브 인서션 정의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측방향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보초물이 동시에 들어갔다 나왔다, 브리지가 동시에 지대치에 동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 패시브 인서션을 찾아주고, 그것에 맞게 투스프랩 해가지고 엑시얼월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이 롱스팬일수록 이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아가 장기간 미싱돼 가지고 메지알 틸팅돼 있으면 그 지대치만 틸팅돼 있는 것, 그 지대치 뒤쪽에 있는 치아도 메지알 틸팅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 뒤에 있는 치아 때문에 걸려요. 패시브 인서션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아 롱익시스 방향으로 패시브 인서션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어떤 이게 인접치아가 걸리거나 혹은 두 개 치아가 서로 인클라인이 서로 잘 안 맞거나 서로 멜 얼라인 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공통 패시브 인서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공통 패시브 인서션은 지대치 삭제량이 가장 적으면서, 토탈 지대치 삭제량이 적으면서 인접치아에 걸리지 않는, 강한 힘을 주지 않는 그런 곳을 찾는, 방향을 찾는 것이 패시브 인서션을 찾는 과정이다. 여하튼 이 방향으로 패시브 인서션을 할 거냐, 이 방향으로 할 것이야 문제가 있지만, 적절한 어떤 우리가 타협점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하고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쪽하고도 걸리지 않는, 이쪽하고도 안 걸리고 이쪽하고도 안 걸리는 적절한 패시브 인서션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적절한 패시브 인서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베이어는 보통 리모트 파셜 덴처 패시브 인서션 찾을 때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지대치 삭제량을 어느 방향의 패시브 인서션으로 했을 때 지대치 삭제량의 토탈 지대치 삭제량이 제일 적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패시브 인서션이 지대치 삭제량을 가장 최소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서베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서베이어는 여러분이 리모트 파셜 덴처 시간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구조 같은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지만 이런 거 국가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서베이를 통해서 가늠을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이런 거 패시브 인서션이냐 언더컷이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국가 시험에서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설명을 건너뛰고 많이 넘어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채팅방을 통해서랄지 마이크를 켜고 나한테 질문해주면 내가 미흡한 건 추가 설명할게요. 서베이어는 이미 다 알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서베이어죠. 아까 미싱 스팬이 길어지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길이의 3제곱만큼 휘청거린다. 그리고 미싱 스팬이 길어지면 금방 얘기했듯이 패시브 인서션을 맞추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휘청거리는 문제하고 패시브 인서션하고 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휘청거리는 문제를 이제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길이의 3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틱, 커넥터 부분, 판틱도, 커넥터도 충분한 리지디티와 두께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께가 2배, 3배 두꺼지면 3승배만큼 리지디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길이가 길어지면 두껍게 해주면 돼요. 근데 구강 내에는 공간의 한계가 있죠. 아래는 진지바가 있고 위에는 대합치가 있고 그 공간이 매우 작기 때문에 한없이 두께를 증진시켜 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휘청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2배면 8배죠. 2의 3승배. 두께도 2의 3승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3배가 커지면 3의 3승배겠죠. 3배만큼 두꺼워지면 3의 3승배만큼 차이가 나고요. 여러분 이 다음번에 이제 그 치료 계획에서 나랑 토론한다고 했을 때 이 캐나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캐나인이 미싱되면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캐나인은 치아가 우리가 한하게 중절치 2개, 측절치 캐나인에가 소구치 2개, 대구치 2개 있는데 대구치 2개를 제외하고는 넘버 3입니다. 넘버 3. 캐나인이 이 소구치 전치를 포함한 전체 치아에서 제일 강한 치아가 캐나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우스 코너에 있어가지고 측방력을 또 많이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강하게 뱉어줘야 될 치아인데 캐나인이 상실됐다? 그러면 항상 브리지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데 하악도 문제고 상악도 문제지만 특히 상악이 좀 더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악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악이 더 문제인 이유는 교합력이 가해지는 부분이 이쪽에서 가해지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교합력이 가해지는 대합치가 이렇게 대합치가 탕 치는 방향이 탕 치는 방향이 이 상악 전치부를 밖으로 내미는 방향으로 교합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건 자꾸 측방력이 그냥 가해지면서 치아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리고 모든 힘은 혼자 견뎌야 됩니다. 혼자. 옆에 치아가 도와주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 힘이 가지고. 근데 하악은
힘이 약간 이쪽 방향으로 오거든요. 상악지하가 더 바깥쪽에 오버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힘이 가해주니까 옆에 치아가 도와줘요. 옆에 치아 컨택 포인트가 딱 같이 버텨줘요. 옆에 치아 컨택 포인트가 딱 버텨주니까 상악보다는 더 도와줄 동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지만 역시 하악도 마찬가지예요. 전치부, 사전치, 소구치 2개, 대구치 2개, 그 중에서 랭킹 3위로 강한 치아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빠지면 굉장히 강한 지대치로 여러 개를 스플린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내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모든 치아는 메지알 틸팅 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중간 디저치를 쓸 경우에는 넌 리지드 커넥터 위치를 미싱 스팬의 전방에다가 뒷살 쪽에 지대치의 뒷살 쪽에 키웨, 그리고 판틱 그 메지알 쪽에 키,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이유가 다 이 엔테리어 벡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 물론 이렇게들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치아가 자꾸 시소 효과로 이쪽 저쪽으로 부대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드를 주로 사용했던 시대의 얘기예요. 골드 레스토레이션이 주종을 이뤘던 시절에는 이것을 권장을 했지만 요즘에는 골드보다도 다른 걸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라모도 사용하고 세라믹도 사용하고 캐드캠 이용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더 덜 중요시 됐고, 또 캔틸레버, 아까 그림에서 맞아요. 캔틸레버가 있으면 조금 불리하다. 캔틸레버는 불리하다. 그러지만 이 경우만은 조금 예외인 것 같네요. 이것이, 이것이 혹시 측절치라면 이건 가능해요. 측절치. 중절치가 아니고 측절치라면, 측절치는 힘을 거의 받지 않는 치아이기 때문에 측절치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대치가 혹시 제 위치에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이제 진단 및 치료 계획 결제할 때 중요해야 되는데, 롱엑시스가 중요하다 여기서. 롱엑시스. 그러지만 로테이션이나 얼라이먼트, 배열, 로테이션의 얼라이먼트 이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파셜 버니어 크라운을 만들 때는 배열이랄지 치아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삼지만 풀 버니어 타입으로 이제 만들려면은 뭐 조금 치아가 10도 정도 치아 장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뒤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10도, 20도 뒤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떨 때 90도 뒤틀어져 있다가도 크라운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치아 장축만 맞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장축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 치료를 해주는 것이 베스트 초이스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인접치아를 깎는다든지 옆에 치아를 걸린다. 여기 리텐션, 패러렐리즘을 얻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치아가 아까 치아가 미싱되면 메지알 틸팅에 의해서 자꾸 디스탈 쪽에는 치아가 눕어버리는 이 문제가 있고, 개합치도 또 이롱게이션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합평면이 이 커베처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합평면 어느 치아가 푹 튀어나온 푹 튀어나온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커브 오브 윌스나 커브 오브 스피를 회복시켜줘야 될 그런 경우가.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는 커스프 정도를 살짝 그라인딩해서 해결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엔도한 다음에
크라운 해줘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라인딩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엔도한 다음에 크라운 해줘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발치를 해야 될 이런 경우가 있다. 대합치조차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것만 매지할 틸팅되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도 이롱레이션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도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틸팅된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대합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된다. 이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브리지를 만들어주면 자꾸 오크절 인터페어런스가 생겨요. 프로트루전 하거나 워킹 사이드 나오면서 움직일 때 프리매처 컨택이 이 자리에 생길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합치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크라운을 씌웠네요. 그런 다음에 아래를 만들어주면 프리매처 컨택이 생길 빈도가 훨씬 줄어든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종류 앞으로 보철물을 여러분 이제까지 배웠고, 앞으로 또 새로운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운 것만 해도 골드 크라운, 메탈 세라믹 크라운, 세로머 크라운, 뭐 올 세라믹 크라운, PFM,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언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또 나올 줄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보철물이 좋은 보철물이냐. 그래서 내가 치료 계획을 짤 때, 환자한테 치료를 할 때, 좋은 보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철물이 좋은 보철물이냐, 이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이면 자연 치질을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소프티쉬에 대한 보호, 본에 대한 염증, 페리오 염증 문제, 지대치가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 펄파이티스를 일으키지 않는 문제. 투스프랩을 많이 해놓으면 치아가 서리칸 네크 부분이 턱 부러지거나 펄파이티스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서브진지발 깊이 들어가야 될 이런 경우는 치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호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보철물을 했더니 환자가 이물감도 없고 잘 씹을 수 있고 발음하는 데도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런 자연스러움, 환자에게 자연스럽고 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치부에서는 심미적으로 컬러와 쉐이드나 트랜스루선시 등이 자연치아와 유사해야 되겠다. 그다음 우리 기공사나 치과 의사가 이거 만들어준 다음에 금세 이것이 망가지면 안 되죠. 또한 기공사나 치과 의사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만들기가 어렵거나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안 되고, 강도가 너무 약한 것도 안 되고, 강도가 약한 것은 부러지거나 깨질 수가 있고 덜렁덜렁 빠져버릴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요구 조건이 맞는다면 우리가 좋은 보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